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1월 21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런대로 상당히 기대 이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뿐만 아니고 글로벌 시장 전체가 다 좋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특별하게 좋은 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거래소가 플러스 0.77%, 2510포인트입니다. 2500포인트 오늘 이렇게 모처럼 넘어섰습니다. 코스닥이 플러스 0.48%, 817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강보합, 밀리지 않고 아주 단단하게 매수자가 이렇게 버텨주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이제 시장의 어떤 힘을 보여주는 거래 대금 이렇게 보면요. 거래소가 7조 6천억, 그제만 해도 한 6조 단위였는데 살짝 늘기는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7조라고 그러면 대단히 약한 거래대금이다. 약세장 분위기다. 아직도 거래대금 면에서만 보면 시장을 그렇게 속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코스닥이 7조 3천억입니다. 코스닥도 7조 3천억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코스닥이 그 거래 그 비중 시총 규모를 봤을 때 7조 3천억이면 거래소 대비했을 때 그런 대로 많은 편이다. 어제 그제만 해도 5조 6조까지 갔다가요. 거래대금이 조금 늘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시장 전체로 보면 양시장 모두 거래대금 측면에서는 썩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그래프 보면요. 이때가 8월 1일 날입니다. 2668포인트 갔다가 이때가 10월 31일 그러니까 한 3개월 지난 수치인데요. 2273포인트. 그러니까 한 3개월 동안에 400포인트가 빠졌다가 최근에 오늘 한 2510포인트니까 200포인트 넘게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빠지기도 많이 빠졌지만 최근에 반등세도 만만치가 않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또 미국 시장이나 이런 쪽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요. 또 가깝게 일본이나 대만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쪽 그래프들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앞에 고점을 이렇게 넘기고 직전 고점 부근까지 이렇게 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시장은 아직은 상당폭 덜 오른 셈이다. 이만큼 아직도 여지가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 위에 앞에 고점은 아니더라도 전고점까지만 가더라도 한 2600포인트는 갈 수 있지 않겠나. 시장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좀 뒤쫓아만 가도 2600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다.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봉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보면 이틀 동안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가고 있죠. 그래서 밀리지 않고 매수가 아주 단단한 그런 맛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기관이나 외인들이 모처럼 이렇게 강하게 매수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쪽 중심으로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외국인들이 돈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돈들이 확산이 되겠죠. 원래는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사는 돈이겠지만 또 그거를 팔았던 개인들이 또 다른 종목들을 이렇게 사게 되기 때문에요. 어쨌든 시장에는 상당히 큰 폭 매수 여력을 주는 그런 그 수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시장 수급 보여드리면요. 오늘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4,300억을 매도 의했습니다. 지금 시장 규모로 봤을 때 거래대금이 한 7조밖에 안 되는데 거래소에서만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았다. 원 없이 팔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최근에 이제 대형주들이 좀 올라가면서 이쪽에 이렇게 매물이 좀 나오지 않나. 코스닥은 한 910억 매수 우였고요. 반면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개인들이 그렇게 파는 거래소 주식들을 외국인이 한 3,600억, 기관이 한 1,000억 정도 매수 우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오히려 개인들의 물량을 다 받아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지금은 외국인들, 기관들 쌍끌이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만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야무지게 지금 사고 있다. 개별 종목 이렇게 보면은요, 종목별로 보면 이렇게 눈에 좀 띄는 게 삼성전자를 오늘도 외국인들이 한 100만 주, 기관들이 한 20만 주 지금 사고 있는데요. 이게 근 한 달 가까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오늘도 외국인들이 11만 주, 기관이 한 5만 주 사고 있는데요.
최근 한 달간 제가 보기에는 전체 그 외국인들 매수 분량의 한 40%나 한 50% 정도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집중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를 뭐 400만 주, 500만 주, 오늘은 이제 100만 주 정도 사줬는데요. 매일 그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삼성전자 외국인들 매수 추이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항상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살 때 삼성전자를 먼저 산다. 먼저 사는데 한두 번 이렇게 사고 끝내는 게 아니고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추세적으로 한두 달 정도는 이렇게 매수 우위를 하더라. 과거에 보면 항상 그랬다. 팔 때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이제 딱 그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삼성전자 100만 주, 270만 주, 480만 주, 450만 주, 200만 주 빨간색이 전부 매수 우위라는 얘기거든요. 요게 지금요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이렇게 쭉 봐도 매수 우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SK 하이닉스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면서 기관들도 같이 좀 늦게나마 매수에 가담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은 반도체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매수 우위가 되고 있는데 이 매수 자금들이 여타 나머지 지금 종목들로 확산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수급을 보면요 큰 변동은 없는데 고객예탁금이 46조 9천억입니다. 그래서 44조까지 갔다가 이렇게 최근에 보면 살짝 이렇게 한 3조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추세로 보면 많이 빠졌죠. 50조가 항상 넘다가 이렇게 좀 빠져나가고 있는데 최근 며칠간은 이제 시장이 이렇게 급등하면서 돈들이 살짝 이렇게 다시 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 항상 개인들 자금이라는 거는 좀 늦게 들어오고 하락장에서도 좀 늦게 빠져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신용용자 보면은요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올 텐데요. 항상 20조를 넘었다가 많이 이렇게 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6조 8천억인데요. 한 4조가량 털렸죠. 그랬다 이렇게 보시면 아까 예탁금도 최근에 며칠간은 이렇게 살짝 우상향했는데 신용용자금도 최근에는 살짝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개인들이 서서히 시장에 좀 가담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시죠. 미수금은 이렇습니다. 최근 시장 가장 큰 특징은 미수금이 이렇게 1조 가까이 늘어난 상태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다. 단타를 하는 개인들이 대단히 많아졌다. 약세장에서는 단타에서 이제 수익 내기가 어렵지만요.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는 아마 단타 하시는 분들도 수익이 꽤 났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개인들이 그렇게 많이 팔았지만 그 중에는 이제 미수로 해서 단타로 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고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판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한 4,300억 매도 우위였거든요. 이 중에는 꽤 많은 분량이 단타로 미수를 찍고 들어온 물량도 꽤 많을 것이다. 그런 분들은 그동안에 수익을 못 냈던 부분을 이번에 좀 이렇게 반가이를 좀 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입니다. 다우 산업이 이렇습니다. 한 3개월간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최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같죠.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오픈 AI 그 창업자 샘 울트먼이 이사회에서 갑자기 이렇게 해임됐다 그런 뉴스가 떠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또 오늘 얘기 들으니까 또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직을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AI 관련해서 가장 그 핵심이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요. MS라든가 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쪽에는 오히려 좋은 뉴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엔비디아는 오늘 밤에 이제 아마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요. 그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AI 관련주들은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 아침 가보면 알겠죠. 어제 엔비디아가 한 2.25%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다 그렇게 짐작은 됩니다. 그래도 오늘 이제 실적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1.1% 거의 앞에 고점을 뚫었다고 봐야 되겠지. 이 정도면 굉장히 강합니다.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대만, 특히 대만이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 다들 미국 그 시장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상해 마이너스 0.07%, 항생 플러스 0.01%인데요. 중국 시장만 유독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글로벌 트렌드를 중국 시장만 못 따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나온 얘기로는 뭐 부동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양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또 최근에 미중 정상회담 이런 것들도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바닥에서 이렇게 살짝 올라주는 맛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종목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아마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주식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 안 들시겠지만은 이제 주식을 이제 좀 되는 듯 싶어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찍어 보면 보통은 평균적으로 한 10%에서 한 20%씩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들어오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올라 있는 가격에 이렇게 추격 매수해도 수익을 좀 날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주가가 곤두박질을 칠 때 바닥권에서 주식을 사기는 어렵습니다. 대체로 한 10%나 20% 이렇게 올라가고 또 외국인들도 좀 사주고 개인들도 이탁금이 좀 늘어나면서 가능성을 좀 이렇게 보이는 거가 확인될 때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어쨌든 쓸만한 종목을 사시려고 그러면 보통은 평균적으로 10%, 적게는 10%, 많게는 한 20% 정도 올라 있습니다. 종합지수가 이 정도 올라 있으니까요. 전체 종목들이 그 정도는 올라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10%나 20% 올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목을 산다고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가 아마 되셨으면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요. 지금 10% 20% 올라졌는데도 거래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거나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들. 이건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 거래가 활발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우선은 이제 거래량을 먼저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개인들보다는 기관이나 외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종목 이런 것들을 좀 보자는 얘기죠. 이게 이제 정확하게 100% 맞다는 아니지만 이왕이면 이쪽에서 사는 것이 조금 더 중장기로 봤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이더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으로 봐서 그래프 모양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상향하는 추세가 그렇게 크게 꺾이지 않은 그런 모습. 그러니까 변동성이 워낙 큰 것들도 좋지 않고요.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꾸준히 올라주는 그런 주식들. 제가 방금 세 가지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좀 유지가 되는 것. 되도록이면 수급에서 기관 외인들이 사주는 종목.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가 약간 우상향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 이제 찾아보면 없을 것 같지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 20% 오른 종목들 그 중에서도 이런 조건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 종목들 제가 오늘 한 서너 개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이제 카카오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카카오도 제가 그래프로 봤을 때 모양이 이상하다. 거래량이나 외국인들 이렇게 사가는 게 심상치 않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 얘기 듣고 사신 분이라고 그러면 카카오 쪽에서도 최근에 좀 수익이 났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렇게 눈에 띄는 게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고 있습니다. 기관도 덩달아서 이렇게 많이 사고 있어요. 꽤 많은 양을 이렇게 사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조금 이해가 어려운 게 대단히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떴거든요. 카카오 관련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하고 외인들이 이렇게 쌍끌이로 매수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이렇게 거래가 이렇게 늘어났죠. 그러죠. 평소보다 2배 정도 늘어나는 이런 거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로 봤을 때 우상향이 확실하죠. 흔들림 없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기관 외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데 이게 흔들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거래가 유지가 되면서 꾸준히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매물대가 여기에 이렇게 집중돼 있죠. 그러죠? 거기에 지금 딱 닿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 매물대, 요 49,000원, 5만원 초반대,
요 가격대만 지난다고 그러면요. 요 위에 매물대가 그러고 나서는 6만 원대거든요. 그래서 여기 매물 공백이 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몸이 좀 가벼울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카카오를 외국인들이 지금 가격에 이렇게 강하게 사는 것은 상당히 목표치가 높은 것 같다. 꾸준히 지금 가격까지도 이렇게 매수 우회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격으로 보면 제가 주봉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3년 가까이 17만 원에서부터 한 4만 원대까지 4416 그러니까 4배에 빠진 겁니다. 이렇게 팔 기회도 안 주고 이렇게 쭉 빠졌습니다. 아마 이거 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급등주가 한 10배 오르고 나서는 가격 조정, 기간 조정 한 2년 오르고 3년 기간 조정 받고 가격 조정은 한 4배 받았거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좀 들어올 만한 그런 가격이죠. 실적으로 보면 카카오가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보여드린 김에 실적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2022년에 5,800억 영업이익, 23년 금년에 한 4,700억 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분기별로 보면 점차 이렇게 좀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최근에 악재들 좋지 않은 뉴스들 나온 것하고 또 실적하고 또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은 또 다르다. 어찌 보면 주식이라는 것은 많이 빠져 있는 것이 가장 큰 호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마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카카오를 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얼른 봐도 주봉으로 봤을 때 이 가격대에서는 들어가서 그렇게 큰 고민 없이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 같아요. 그 다음에 카카오가 지금은 이제 많이 악재들이 나와서 이미지가 많이 흐려졌지만요. 플랫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성장성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많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가격을 사는 것 같다.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하나투어인데요. 제가 모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종목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10% 20% 오르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어 보인다 하는 종목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두 번째로 하나투어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하나투어 거래량을 보면요. 이렇게 보시면 오늘 한 12만 주, 보통 한 7만 주, 4만 주 이렇게 되다가 최근에는 한 10만 주 이렇게 계속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으로 보면요.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이렇게 꾸준히 매수 우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수급에서도 모양이 좋아 보인다. 거래도 대폭 늘어나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래프는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최근 10% 20% 정도는 다들 이렇게 올라줬기 때문에요. 평범하게 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하나투어가 우리가 좀 눈여겨볼게요. 이게 그 코로나 국면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작년만 해도 적자가 한 1,000억이 넘었습니다. 영업이익이요. 그랬다가 금년에는 이제 흑자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지금 나온 그 지표를 보면요. 연간 영업이익이 한 120억 정도 흑자가 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전망치를 한 326억 정도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그날 3배 정도 기대치보다 늘어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투어가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기관 외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 거는 아마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거래량이나 외인들이 많이 사는 거나 또는 그래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양이 좋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주봉으로 제가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면 앞에 고점이 한 9만 원대죠. 그랬다가 지금 이제 4만 원대까지 갔다가 오늘 5만 3천 원인데요. 그래도 한 절반 값이죠. 그래서 실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하나투어도 이제 어려운 시절을 많이 벗어난 거 아닌가. 더구나 엔저 효과로 해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하나투어가 현금 장사 아닙니까? 여기는. 그래서 금년이나 내년 특히 실적이 상당히 기대할 만하다. 그렇다고 그러면 주가는 예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가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격으로 보면 이것도 아까 제가 그 카카오 말씀드릴 때하고 비슷하게 여기가 이렇게 앞이 저점인데 매물대가 여기에 이렇게 딱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매물대만 벗어난다고 그러면요. 지금 가격대입니다. 이 매물대가. 그 위로는 매물이 조금 더 가볍죠. 그래서 몸이 좀 가벼워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지금 좀 오르기는 했지만
앞으로 좀 이렇게 상승 여력이 추가로 더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요. 방금 말씀드렸던 거래량이나 또는 외국이나 기관들이 사고 있고 또 그래프 모양이 흔들림 없이 아주 꿋꿋하게 우상향하는 그런 종목에 드는 그런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추천드리는데요. 예전에 이제 한참 잘 나갈 때 한솔케미칼 제가 한 1년 넘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자주 이렇게 언급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한솔케미칼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또 태양광 이쪽에서 식각 및 세척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산화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공급자 우선인 가부의 입장에서 소재를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한참 잘 나가다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서 주가도 같이 이렇게 덩달아서 많이 빠져줬는데요. 실적 한번 보여드리면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반도체 이쪽이나 비슷하죠. 태양광이나 이런 쪽하고요. 2022년에 영업이익이 1,860억인데 금년에는 한 1,250억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면에서는 그렇게 좋지 못하다. 이제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이렇게 살짝 우상향하면서 10% 정도 올라줬습니다.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이런 것들은 작년 대비했을 때 금년 3분기 실적도 한 20% 정도 다운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그렇지만 4분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하락 추세가요 조금 더 둔해질 것으로. 그러니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했을 때 한 8% 정도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러니까 조금 하락 추세가 조금 주춤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오늘 그 DB금융투자에서 그 리포트를 내놓은 걸 보니까요. 보릿 고개는 넘었다 이렇게 그 제목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는 좀 넘어섰다 이런 얘기 같죠. 반도체의 흐름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월투자증권에서도 그 한솔케미칼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제가 이제 해석하기로는 실적이 이제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가 가시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바닥은 찍고 턴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최근에 반도체 주식하고도 맥을 좀 같이 하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가격으로 보면 조금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오른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목표가 한 23만 원 정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23만 원, 24만 원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가격이 18만 3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동안에 오랫동안 소외됐던 종목인데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자 해서 모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들 지금 앞에 이제 종목을 한 서너 개를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하고 간다고 그러면요. CS 윈드 여전히 제가 보기에 가격이 매력이 있습니다. 낙폭이 워낙 많이 빠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나 성장성이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SPG 로봇 관련주들 최근에 다시 이렇게 살짝 반등하고 있습니다. 가격으로 봤을 때 SPG도 매력이 있다. 실적이 두드러진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이제 더존비주원 뭐 그 외에도 많죠. 그런 종목들 거래량이라든가 또는 기관 외인들이 꾸준히 이렇게 사준다든가 그다음에 그래프가 우상향하면서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이렇게 버티고 가는 그런 종목들은 장중에 좀 주춤하면 들어가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체 시장은요. 미국 시장도 그렇지만 일본, 대만까지 포함해서 전체 시장이 아주 가파르게 단단하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제가 보기에는 거기까지 이렇게 지금 조금 못 미치는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는 거 아닌가. 많이 빠진 종목들은 아직도 가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이 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 기회가 되는 대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